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발생한 남북 간 다양한 주요 이슈들을 엄선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강석성의 남북 이슈 그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이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와 4월 25일 날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 특성 그리고 김정은의 핵무력 발언에 대해서 진단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북통일연구소 소장이시며 사단법인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겸 월간 군사저널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석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등장하셨는데요. 마치 지난번 그 북한의 ICBM 발사 때 김정은이 딱 끼고 나왔던 선글라스와 비슷해서 마치 박사님이 위원장님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방송 사상 처음으로 네. 5개에서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태양도 눈부시고 해서 또 새봄을 맞이해서 한번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예. 어떻게 어울립니까?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열흘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계기로 하여 국내에서는 남북 간의 어떤 진전 여부가 매우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때 윤 당선인께서 지난 24일 월 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인터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24일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사 중에 하나죠. 네네.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자신의 포부 또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가장 큰 관심 사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대북 억지력에 대해서 윤 당선인께서는 북한의 대남 공격이 임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선제 타격 능력을 포함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미 간의 야외 실기동훈련 또 미국과의 활발한 첩보 공유 등 확장된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과의 핵 공유나 핵무기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올 가을에 한미연합훈련의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이 핵 군축의 첫 단계 조치를 취하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더 큰 보상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습니다. 즉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외부 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도 대북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용의 표명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발언은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의 진실성을 표명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도 정책에 초점을 둘 것이다 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지난 4월 25일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력을 급속한 속도로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는데요. 네.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들을 진단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도 잘 보셨겠지만 김일성이 생전에 입었던 흰색의 공화국 원수 복장 그리고 또 대원수 계급으로 추정되는 이 견장을 단 그 흰색 복장을 입고 나왔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이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기념 90주년 열병식,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아니라 김일성이 조직하였다는 항일 빨치산 결성이죠. 그래서 그 결성일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언하는 가운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핵무력을 강화해서 각이한 작전 목적과 임무에 따라 또 각이한 수단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언급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북한 핵의 두 번째 사명을 거론하면서 육성으로 선제적 핵 공격을 공식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발언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 친서 교환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네네. 이 김정은은 남측 정상과의 설린 관계 유지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면으로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미국을 겨냥한 전쟁 억제용의 차원을 넘어서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선제적 핵사용도 불사할 것이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이 남쪽이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될 수 네. 있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김정은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로서는 북한 행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번 북한의 심야 열병식 여러 가지 점에서 내외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특성도 좀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 당국은 기념일이 해마다 수차례 있지 않습니까? 네네. 0이나 5로 끝나는 해, 네. 꺾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주년. 그렇죠, 정주년이라 그러죠. 네네. 그래서 올해 마찬가지로 이런 정주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항일 빨치산 결성, 조선인민혁명군 이제 네네. 주장하는데 이 결성 90주년이니까 꺾어지는 해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지난 4월 15일에 네. 김일성의 생일이라고 한 태양절이 네, 있지 않습니까? 태양절이 있습니다. 네. 그 태양절을 전해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그 지네들이 얘기하는 태양절이라는 김일성 생일이 바로 110돌입니다.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크게 할 것이다 했는데 뭐 별다른 조짐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90주년을 기해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 4월 15일은 줄인 것이 아닌가, 네, 그 넘어갔군요. 이런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었는데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그 군 열병식은 이 사상 최대로 규모가 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보통 기념식을 대낮에 하지 않습니까? 네. 오전이나. 근데 네. 여기는 오후 10시에 시작해갖고 네. 예. 근 12시에 끝나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야외 열병식을 거행을 했죠. 그래서 이 열병식에서는 이 조명과 폭죽을 단 전투기, 또 헬기의 에어쇼까지 이런 우리가 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이 열병식의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 이 헐벗음과 굶주림에 이렇게 이 민심 위반이 자꾸 심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부 체제를 결속하려는 그런 네. 의미가 있겠고, 네네. 이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핵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네. 어떤 대외적인 북한식 쇼의 결정판이다, 이런 특징을 일단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열병식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 12번째 갖는 열병식이자 네. 네 번째 갖는 야간 열병식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병식에는 2만여 명, 네. 2만여 명, 그리고 또 200여 대의 군사 장비가 동원돼 가운데 치러진 건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 전략 무기로는 지난해 선보였던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을 네. 비롯해서 올해만도 수차례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그러죠. 인 화성 17형, 그리고 네.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이 네. 여기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 당국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폭죽과 조명시설, 대형 스크린은 물론이고 이 김일성 광장이 있는 대동강을 가로질러서 주체사상탑 가보셨죠? 예전에? 예, 주체사상탑까지 이어지는 부교를 부교를 두 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성대하게 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런 한밤중의 화려한 조명 등으로 연출된 북한 주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환상 쇼만을 가지고는 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헐벗음과 굶주림, 이것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예. 요란하기만 한 이 허장성세라 그러죠. 예, 이런 예. 그 허세로 치장된 병정놀이만을 가지고는
날로 악화되는 민심 위반을 수습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야간 열병식을 한마디로 허장성세다 뭐 이렇게 결론 내 주셨습니다. 교수님, 특히 이 자리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리병철과 박정천이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뭐 과거에 이 두 사람이 숙청됐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 야외에서 촬영하니까 벌이 막 예, 벌이, 물려고 예. 달려드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는 우리가 볼 때 예. 김정은의 친위 세력이다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완전 신분이 보장된 게 아니라 네. 김정은의 말 한마디,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이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군요. 이 예. 두 인물도 바로 그런 범죄에 든 사람이다. 그래서 뭐 잘 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관영통신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KCNA, 예. 조선중앙통신이라는데 예, 예. 조선중앙통신이 그 열병식 다음 날인 26일 이제 보도를 했어요. 네. 이거 보도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환,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 동지가 군 지휘관들과 영광의 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예.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명된 인물 중에 박정천과 리병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박정천과 리병철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당국은 물론이고, 제가 며칠 전에 그 구독자 수 수십만을 헤아리는 예. 탈북민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네. 박정천이 사라졌다, 뭐 리병철도 뭐 이렇게 했는데 예. 바로 며칠 전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을 반박이라도 정면으로 반박되는 거죠. 예.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숙청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어떤 그 작심 여하에 따라서 예. 뭐 혁명화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직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우리가 북한의 인물 동정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시사점을 띄워주고 있는데, 네네. 리병철의 경우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이 혜성처럼 떠오른, 바꿔 말씀드리면 적어도 북한 당국이 중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총책임자이자 군서열 단연 1위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수 담당 비서를 했던 네. 이 리병철이 지난해 6월 달이죠. 6월 29일 날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방역에 굉장히 태만했다 하는 예. 그런 명분과 이유를 걸어갖고 문책을 받고 해임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뭐 정확한 그렇죠. 건 아니지만 네네. 10개월 만에 이제 다시 나타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핵미사일 개발의 주역이었던 박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천이라는 인물도 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했었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또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던 인물인데, 핵심 인물이네. 예, 이 예. 인물 역시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니까 그가 숙청됐거나 뭐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 이런 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네. 역시 이번에 다시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이 속 좁은 근시안적인 네. 진단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들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비록 다시 재등장했다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견장노름, 네. 계급장을 대장에서 중장, 예. 뭐 소장, 또 소장에서 중장, 대장, 원수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 그런 그 견장노름이라 그러죠. 이 견장노름을 일삼아왔던 그 과거의 선례를 갖다가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이들의 안위는 그 누구도 장담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그렇군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또다시 공개 석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예. 그런 양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석승의 남북 이슈였습니다. 됐죠? 됐어. 수고하셨습니다.